자, 뭐라 그래야지? 저기 잠깐만. 클리닉을 금요일 날 아침에 해도 상관없나요? 10시 똑같은 시간에, 그죠? 그래서 제 생각에 그때 아마 테스트나 혹은 제가 뭐 프린트 같은 걸 드릴 것 같거든요. 매주마다 하는 거 그렇게 주간지처럼 해서.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할까 하다가 그냥 과목별로 좀 집중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우선은 미적분 뭐 문제 같은 경우를 한 20개 정도 일주일에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어차피 교재도 있으니까 그거랑 같이 해서 좀 풀면 좋을 것 같아서 우선은 20개로 출발하고요. 만약에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늘리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난이도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난이도 같은 경우는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그런 난이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금요일날 10시에 이번 주는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리닉은.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그게 딱히 문제 없으면 계속 그냥 그 시간으로 정해서 하면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하는 거는 그냥 거기 클리닉에서 나눠주는 문제를 풀어도 되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 본인들이 풀었던 문제 중에서 안 되는 것들이 있으면 그건 저한테 질문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이번 주 안 돼요? 이번 주만? 그러면은 그건 따로 잡아서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시간 되는 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때 맞춰가지고 할게요. 그러면.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고요. 아마 그 수험투도 듣는 사람이 있을 텐데 매번 월수 4시부터 5시까지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 그냥 뭐 와가지고 프린트나 그런 거 받아가든지 질문 있으면 그때 질문 와서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클리닉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 연유로 오늘 급수 있죠, 급수. 오늘은 이제 급수를 할 겁니다. 급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챕터 1에서 뭐 안 되는 부분이나 뭐 약간 질문 같은 부분들이 있으면 이제 그때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따가 숙제는 검사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테스트도 보면 아마 매번 그거 해가지고 틀린 거 있잖아. 틀린 거를 가지고 제가 매주마다 프린트를 또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해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20분, 30분 정도에서 테스트를 볼 거니까 그렇게 보고 나서 이제 뭐 틀렸던 부분이나 그런 것들은 다시 정리를 할 거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오늘은 급수를 합시다. 급수. 오늘은 급수입니다. 그거를 좀 나가도록 하고요. 그다음 다른 질문이나 그런 것들은 혹시 있으면은 뭐 이따 하셔도 되는데 우선 이거 끝나고 나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급수는 수열의 합입니다. 수열의 합. 끝없이 계속해서 더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근데 뭐 은근히 얘가 뭐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그냥은 절대 못한다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냥은 안 돼요. 그냥 X.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얘를 좀 접근하면 좋냐면 그냥 그걸 먼저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S 무한대거든요. 어떻게 보면 S 무한대. 그죠? 그럼 이제 얘는 A1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더해 나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A2, A3 점점점 가서 AN도 가는데 그거 끝까지 계속해서 끝없이 가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차피 그냥은 절대 못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제 그 수열의 극한에서 이제 그거 어떤 성질들을 이용해서 이만큼만 가지고 먼저 보는 거야. 이만큼. 얘만 가지고 먼저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부분합이라고 하죠. 부분합. 그래서 얘를 쓸 때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리미트라고 쓰고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러니까 부분합이 그냥 n번째 한까지 합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SN이라고 하는 거죠. SN. 이렇게. 쓱 이렇게. 하면 끝날 거란 얘기야. 그래서 그냥 얘기를 하자면 부분합의 극한이다라고 보는 게 조금 약간 문제를 접근할 때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냥 먼저 SN을 구하고 그 다음 리미트를 씌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SN이 뭐냐에 따라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생각해보면 얘를 똑같이 봤을 때 이쪽은 시그마 쓰고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뭐냐면 AN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시그마 뒤에 있는 게 일반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뭐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쵸?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먼저 그러니까 n번 짝까지 합을 구한 다음에 그다음 걔를 가지고 리미트를 씌우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돼요? 그죠? 뭐 크게 뭐 그냥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리미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포커스 중에 하나일 수 있겠죠. 자, 급수의 수렴 조건이에요. 수렴 조건. 그러니까 얘는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급수의 수렴 조건은. 그러니까 뭐 어렵진 않아요. 급수의 수렴 조건인데, 그러니까 이걸 그냥 일반적으로 약간 증명을 하자면 시그마 쓰고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 n인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수렴한다는 건 알파라는 값으로 얘는 일정하게 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수렴한다 이렇게. 수렴. 자, 근데 그럼 이렇게 되면 얘는 뭘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를 가지고. 그럼 결국은 얘도 뭐냐면 이게 얘라 그랬거든요. 리미트라고 쓰고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sn과 똑같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돼요? 그럼 이게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한다는 거.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한다. 이게 수렴이야. 그러면 어떤 식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냐면 그냥 리미트라고 쓰고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의 수렴 조건이 뭐였죠? 결국은 값이 안 바뀌고 일정하게 가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쪽은 sn-1을 써도 무슨 파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알파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거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얘네 둘을 수렴하는 거랑 수렴하는 거니까 두 개를 뭐에도 수렴할까? 빼도 수렴한다는 얘기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이렇게. 그러면 리미트라고 쓰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런 거죠. sn 빼기 sn-1도 똑같이 수렴을 하는데 그게 결국은 뭐냐면 알파랑 알파를 뺀 거니까 이쪽은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돼요? 그렇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얘가 n번 짝까지 합해서 n 빼기 1번 짝까지 합을 뺀 거기 때문에 그 리미트라고 쓰고 n은 무한대로 갈 때 뭐냐면 an은 0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쵸? 이렇게 증명을 할 수는 있겠지. 그래서 얘가 뭐냐면 이쪽은 리미트라고 쓰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0으로 가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나는 약간 이렇게 얘기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예전에 이제 이걸로 이렇게 막 설명하긴 했는데 약간 야매일 수 있어요. 야매일 수 있는데 내가 대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느꼈던 거긴 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말이 아닐까. 그러니까 A1 더하기 A2 더하기 점점점 가서 AN도 가고 점점점 가서 A 무한대도 가고 A 무한대 플러스 1번째도 가고 계속해서 간다는 이야기가 될 거 아니야. 돼요? 자, 그럼 생각해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리미트라고 쓰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란 말이야. 되니? 그쵸? 야 그러면 이 앞에까지 뭔가 더해진 합이 있어. 이렇게 합. 얘를 s라고 할게요. 되니? 그죠? 자, 근데 생각해봐. 리미트를 붙였으니까 계속 뭘 갈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 일반항이 그죠? 어디로 간다 그랬죠? 0으로 가야 했는데 왜? 그 말 뜻이 이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얘도 얼마란 얘기야? 0이죠. 얘도 0이죠. 그 다음도 0이죠. 계속 0일 거 아니야. 그럼 계속 0이 더해진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럼 0이 더해지는 게 바뀌는 거야? 안 바뀌는 거야? 안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럼 더 이상의 뭐의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합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변하는 거니 안 변하는 거니? 안 변하는 거죠. 계속 안 변하니까 이쪽은 알파 어떤 s라는 값으로 일정하게 갈 거기 때문에 이게 일반항이 0이면 더 이상의 합의 변화가 없으니까 무슨 0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수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기억하는 게 난 조금 더 나았던 것 같긴 하거든요. 아니 근데 뭐 알아서 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나의 생각이었으니까. 왜냐면 아니 이렇게만 쓰니까 좀 약간 애매한 거야. 보통 약간 나는 이해가 안 갔던 거야 고등학교 때. 그래가지고 대충 이제 대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이게 0으로 간다는 건 계속해서 일반항이 0으로서 일정하다는 얘기잖아. 유지가 된다는 얘기잖아. 결국은. 그럼 그랬을 때 어차피 급수라는 건 계속 여기 있는 항들을 더해 나가는 건데 그 더해 나가는 게 변한다는 얘기야 안 변한다는 얘기야? 안 변한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가 무슨 0 할 수 있다는 얘기 급수가 수렴할 수 있다는 얘기죠.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기억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어떤 급수가 수렴할 거면 급수가 수렴이면 이쪽은 일반항이 0으로 수렴한다 이거죠. 그럼 이 말 뜻이 결국은 뭐냐면 더 이상 합의 변화가 없다죠. 합의 변화 x. 돼요? 그렇게 되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얘는 되게 중요한 말이니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 중요해요. 근데 뭐 대부분 기억은 할 거야. 이게 뭐 엄청 오랜만에 한다고 해도 얘는 기억이 나는 게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돼요? 역은. 그러니까 거기에 되게 중요한 예시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대학교 가면 그 아예 얘를 배워요. 아예 이걸 배워. 그러니까 여기 성립하지 않는 걸 배우는데 그럼 언제 맨날 성립하는지까지 다 배워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걸 배우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아까 내가 더 이상의 합의 변화가 뭐 한다 그랬죠? 없어야 어쨌든 수렴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무조건 수렴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S라고 나와 있잖아. 이미 얘가 무슨 산 해버리면 발산해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게 좀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되니? 이미 이 앞에까지가 뭐냐면 발산해버렸어. 그러면 아무리 합의 변화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쪽은 전체는 발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돼요? 그냥 그렇게 기억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좀 야매긴 해요. 근데 그냥 내가 한번 생각해 본 거야. 근데 이렇게 설명했을 때 애들이 좀 이해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우리는 그냥 이것만 기억하면 돼. 여기에 예외. 그러니까 이게 얘는 일반항은 0으로 가지만 급수가 수렴하지 않는 그 예시만 알면 되고요. 그럼 그게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그마라고 쓰고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이 예외예요. n분의 1이 예외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뭐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라고 말을 못하겠지만 그러니까 시그마라고 쓰고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뭐냐면 n p승분의 1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p가 1보다 크면 무조건 시그마 쓰고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의 p승분의 1은 이쪽은 뭐냐면 수렴한다. 수렴한다. 항상. 그래서 일반항이 어쨌든 얘는 0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럼 그 중에 예외인 건 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되니? 오케이? 그냥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규칙을 찾고 있는데 그럼 이제 생각해 봅시다. 얘가 왜 안 되는지를 본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7분의 1 더하기 8분의 1 이렇게 돼요. 점점점 이렇게 합니다. 돼요? 얘는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떤 짓을 하냐면 그러니까 얘보다 좀 더 작은 걸 만들어. 좀 작은 거. 그럼 작은 거를 이렇게 됐을 때 3분의 1하고 4분의 1이잖아요. 그럼 3분의 1이 4분의 1보다 뭐해? 그죠? 그럼 그냥 얘를 이렇게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야. 그 다음에 이거 4개를 가지고 뭐냐면 이쪽을 싹 다 여기 8분의 1로 바꿔버리는 거야. 돼요? 그럼 여기 이렇게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인 거죠. 얘도 4개 더하면 몇 분의 1이죠? 2분의 1이잖아요. 그럼 9분의 1부터 시작해서 16분의 1까지도 마찬가지인 형태를 간다는 얘기야. 돼요? 그럼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렇잖아. 그러면 뭐야 이거? 어머나? 이거 2개 더하면 몇 분의 1이에요? 2분의 1이고 이거 4개 더하면 2분의 1이니까 계속해서 2분의 1이 더해지는 걸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얘는 무슨 산한다? 발산한다. 그럼 얘는 발산하는 것보다 얘가 더 뭐하다? 크니까. 그럼 이쪽은 무슨 산할 수밖에 없다? 발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반항이 0으로 갔을 때 반드시 수렴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어떤 급수가 수렴을 할 거면 반드시 선택지가 없어요. 무조건 일반항은 0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기억하시면 끝날 거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그거 좀 넘겨서 볼래요? 자, 되게 당연한 이야기긴 하지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게 이제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2번 볼래요? 2번. 그러니까 급수가 수렴한다. 자, 그럼 그냥 그거야. 얘는 딴 거는 다 뭐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시그마라고 쓰고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이쪽이 an 마이너스 여기는 n 플러스 1분의 5n인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풀자는 얘기죠. 이런 거는 시험에 자주 나올 수 있어요. 되게 쉽게 푸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얘가 시그마 뒤에 있는 게 무슨 반항이다? 일반항이다. 이게 일반항인 거죠. 시그마 뒤에 있는 게 일반항인 거야. 그럼 얘가 수렴이야. 수렴. 그러니까 어떤 숫자로 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렴한다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러면 어쨌든 이게 일반항이고 얘를 계속해서 더해 나갈 거니까
나중에는 처음에는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더 이상의 합의 변화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돼요? 그럼 그냥 바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쪽은 리미트라고 쓰고 n은 무한대로 갈 때 an 빼기 n 플러스 1분의 5n이 0이 되면 끝날 거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그냥 이거 5로 가니까 무한대로 가면 리미트 쓰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냐면 an은 5로 간다라고 쓰면 끝날 거라는 얘기죠. 그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보이는 거에 다 집어넣으면 끝날 거란 얘기니까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얘는 그냥 되게 쉬운 문제 있잖아. 그냥 뭐 3점짜리 되게 쉬운 거, 초입 혹은 2점짜리 그런 걸로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숫자로 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는 일반항이 0으로 가는 거, 그리고 얘는 그냥 수렴하고 발산하고, 그러니까 수렴한다는 게 중요한 거지 어떤 숫자로 수렴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돼요? 알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7번 그죠? 7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시그마 쓰고 2an 빼기 3이 2를 만족한대. 그러니까 2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렴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리미트라고 쓰고 2an 빼기 3이 0으로 간다. 리미트라고 쓰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쪽은 2an 빼기 3이 0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리미트라고 쓰고 an은 이쪽은 2분의 3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r이 2분의 3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뭐냐 이거 2분의 3에 여기는 뭐지? n승 플러스 1분의 그러니까 이 정도는 가볍게 풀면 된다는 얘기죠. 여기는 뭐 2분의 3에 n 플러스 2 그 다음 이쪽은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리미트라고 쓰고 n을 무한대로 보낼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1보다 크다라는 게죠. 1보다 크다. 그래서 1보다 큰 값을 미친 듯이 곱하면 무한대로 발산할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대가 있을 때 어떤 상수를 뺀다는 건 약간 이런 거죠. 내가 이렇게 있는데 먼지를 털어요. 그래도 내가 다이어트가 되겠니?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엄청나게 작은 수기 때문에 이걸 털어낸다고 해도 의미가 없으니까 이게 영향력이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지워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남는 거 그냥 이거 날라가면 되니까 2분의 3의 제곱만 쓰면 끝이니까 이쪽은 4분의 9다라고 쓰면 끝날 거란 얘기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이니까 급수 문제는 생각보다 이런 것들은 좀 간단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크게 무리 없이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정도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9번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게 나온 거잖아. 2023년 작년에 나온 거잖아요. 4월 시행한 거. 물론 기억이 날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가 수렴할 때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쪽도 일반항이 0으로 가니까 뭐 A에는 2로 간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뭐 크게 무리 없이 이제 이런 문제들은 접근해 줄 수가 있다 정도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느낌으로 다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벗어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 계산을 할 거야. 계산을 할 건데 그냥 똑같은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할게요. 계산하는데 이것도 어차피 시그마랑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자 급수의 계산이라고 보면 그러니까 시그마의 성질과 유사해요. 시그마의 성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덧셈하고 뺄셈하고 실수배만 내 맘대로 왔다 갔다 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리미트는 사칙연산 실수배가 다 됐잖아요. 리미트는 그 수열 두 개 나왔을 때 그죠? 근데 얘는 덧셈 뺄셈 실수배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곱셈이랑 나눗셈은 따로따로 뭐 묶거나 빼거나 할 수 없다는 이야기야. 다시 말하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니까 시그마라고 쓰고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뭐 k배라고 쓰고 얘는 an 플러스 마이너스 bn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이거 이퀄 k배 쓰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얘도 당연히 뭐냐면 얘가 수렴해야 돼요. 시그마 an과 시그마 bn이 수렴해야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베타, 얘가 만약에 알파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수렴하는 급수였을 때, 그때 이제 얘를 가지고 덧셈이랑 뺄셈이랑 실수배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수렴한다는 조건이 되게 중요해요. 수렴한다는 조건.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만큼이 알파인 거고 이만큼이 베타니까 그냥 이쪽은 k배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로 쓸 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돼요? 그죠? 그런 거 뭐 이제 시그마 성질이니까 그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거는 좀 알자. 얘는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급수를 푼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아마 더더욱일 거긴 해요. 어차피 나와봤자 한두 문제밖에 안 나올 거란 말이야. 한 문제 정도 이런 데서 나온다고 치면 그럼 그렇다고 쳤을 때 얘가 시그마를 쓰고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나온다라고 쳐요. 그럼 여기 a, n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했을 때 혹은 리미트라고 쓰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만약에 뭐 sn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어차피 우리가 지금 뭐냐면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풀 수 있는 게 약간 한계가 있어. 풀 수 있는 게.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렇게 쓰기도 하죠. 리미트라고 쓰고 n을 무한대로 보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이렇게 써서 문제를 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얘나 혹은 얘로서 문제를 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자 어차피 우리가 시그마를 배웠을 때 혹시 기억나요? 시그마 배웠을 때? 왜 나한테 물어보지 이 자식이야?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죠? 시그마 배웠을 때 기억나니? 그때 혹시 뭐라고 배웠어요? 혹시 기억나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배웠을 때를 약간 떠올리면 분명히 이 시그마 뒤에 있는 게 반드시 일반항이라고 할 거야. 일반항. 이거 뒤에 있는 게 일반항이야. 근데 약간 이 상황으로 가져가면 돼요. 여기서 솔직히 내가 저번에 봤는데 수학과는 아무도 없었어. 수학과 가지 마세요. 별로 좋진 않아. 물론 가도 되는데 하여튼 그래. 그럼 이제 수학과가 아니잖아 우리가. 그럼 생각보다 우리가 이런 마인드로 먼저 가면 돼. 우리는 생각보다 미개하다라고 생각하면 돼.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쓸 수 있는 그 어떤 뭐라 그럴까 도구가 많이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당연히 그 수학 교수들 그 문제를 알아.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주어지는 거를 그렇게 복잡하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두 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해.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 있잖아. 거기서 단순화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문제가 나오면 이거 급수 문제예요. 이거 뭐 등비급수 문제 이렇게 안 나온단 말이야. 아무 말도 안 하잖아. 그럼 여기서 무조건 뭐냐면 시그마 쓰고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나왔어. 그럼 뒤에 있는 게 일반항이고 그럼 그 일반항의 성질에 따라서 딱 두 가지야. 뭐냐면 교대급수라는 게 있어. 교대급수. 그 다음 등비급수. 두 개밖에 없어요. 혹은 그 뒤에 적분 나오는 거 있잖아. 그 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꾸는 거 있죠. 그거 세 개밖에 없어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지금 배울 거는 급수를 정적분으로 할 건 아니니까 그럼 이거 두 개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그리고 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꾸는 건 티가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두 개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되니? 그죠? 자, 그럼 야 교대급수는 뭐예요? 혹시 기억해요? 그래? 기억하니? 그래요? 자, 교대급수. 교대급수는 뭐냐면 교대로 지워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얘는 뭐냐면 시그마라고 쓰고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다른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a n 빼기 a n 플러스 1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뭔가 비슷한 게 나올 거야. 비슷한 거. 돼요? 비슷한 거야. 자, 그 다음 또는 이거 두 개 중에 하나야. 여기다 쓸까? 네. 또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뭐냐면 a n 빼기 a n 플러스 이거 거의 두 개 중에 하나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두 개 중에 하나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졸려요? 어제 늦게 잤니? 아니에요? 화이팅! 자, 자, 이게 가끔 내가 예전에 춤을 배웠었거든요. 너네 졸고 있으면 앞에서 춤추려고. 그래서 여자애들이 졸고 있으면 남자아이들 춤추고 그럼 열받을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죠? 그 남자애들이 졸고 있으면 여자아이들 춤을 추려고 했거든요. 근데 포기했어요. 그 거울이 있는 것부터 약간 좀 슬프더라고. 춤 배울 때. 혹시 춤 배운 적 있니? 너 춤 배운 적 있어요? 그래? 그 배우면 거울 전신 거울이 있거든 다 이렇게. 내가 거기서 춤추고 있는데 분명히 강사는 잘한다고 박수치고 있었거든요. 내가 보니까 약간 왕꿈틀이가 꿈틀대고 있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포기했죠 그때. 슬퍼. 하여튼 그래요. 자 그래서 어쨌든 졸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이렇게 거의 약간 이런 표정이라 좀 저도 슬퍼지거든요. 화이팅. 자 어쨌든 자, 이거 혹시 기억나? 이거 어떻게 하는지 공식화 시켜야 돼요. 그죠? 첫째 항이랑 마지막 항만 남거든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첫째 항, 둘째 항, 마지막 전항, 마지막 항 이렇게 되는 거야. 돼요? 한 번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어차피 한 번만. 자,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나오는 순간 그냥 얘를 가지고 그냥 바로 1초 만에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더더욱이 뭐냐면 그나마 시그마 할 때 뒤에 게 남았잖아.
그럼 리미트 할 때 거의 뒤에 게 안 남는다고 보면 돼요. 거의.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거거든요. 얘를 가지고 이렇게 따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대로는 절대로 못 풀어요. 절대로 못 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는 건 시그마 쓰고 앞에 리미트를 붙이면 돼요.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야. 무조건. 그럼 여기는 k는 1부터 n까지가 되고 ak 빼기 ak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돼요? 어차피 나오는 게 단순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렇게 따로 보면 그러니까 A1, A2에서 지우는 거 말고 그냥 따로따로 볼게. 앞에 거를 먼저 보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점점점 가서 이쪽은 AN까지 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거야. 그리고 빼기 이쪽은 그러니까 A2부터 시작해서 약간 그 시각상 얘를 이렇게 써볼게요. 점점점 가서 AN도 있고 AN 플러스 1도 있는 거죠.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밑에 망치를 푹 치는 거 있잖아.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뭐라 그러지? 약간 이렇게 있던 거를 이렇게 푹 치면 약간 이런 식으로 밀려나는 거 있잖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쪽 부분은 뭐 할 수밖에 없다? 겹칠 수밖에 없으니까 삐져나온 부분만 가지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돼요? 그래서 이만큼에 있는 여기 있는 이 형태가 지워져요. 돼요? 그러니까 하나 차이가 나면 맨 앞에 한 개가 남으니까 A1만 남고요. 이쪽은 얘는 맨 마지막이니까 이렇게 N 플러스 1만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돼요? 그럼 두 칸 차이 나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쪽은 리미트라고 쓰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쪽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빼기 ak 플러스 2면 두 칸 차이가 나니까 여기는 여기까지 가는 거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쪽이 플러스라고 쓰고 an 플러스 2까지 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부터 시작하니까 이만큼이 지워져서 결국 남는 건 앞에 거 두 개, 뒤에 거 두 개가 남을 거란 이야기죠. 어차피 나오는 건 이거 두 개 중에 하나밖에 없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그냥 별게 없어요. 그래서 이쪽에 얘를 봤을 때 여기는 A1 플러스 A2 빼기 AN 플러스 1 빼기 AN 플러스 2다라고 쓰시면 끝날 거란 얘기죠. 되니? 그쵸? 그냥 그거야. 그래서 나는 그냥 이거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앞대가리 대입 빼기 뒷대가리 대입이라고 하거든. 앞대가리 대입 빼기 뒷대가리 대입. 앞에 있는 걸 앞에 대입하시고요. 뒤에 있는 걸 뒤에 대입하시면 돼요. 돼요? 그냥 그 정도로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유명한 거 있잖아. 가장 유명한 거. 엄청나게 내가 잘 볼 것 같은 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거라고 보면 돼요. 부분 분수요. 돼요? 그죠? 자, 혹시 부분 분수가 뭔지 알아요? 부분 분수 뭘까요? 그죠? A-B 이렇게 하는 거잖아. 약간 얘를 있어 보이게 얘기하면 이쪽은 통분의 역과정이에요. 통분의 역과정. 통분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A 곱하기 B분의 1과 같은 경우를 쓴다고 쳤을 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가는 게 통분인 거야. 그럼 이렇게 가는 걸 부분분수 분해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통분했을 때 A분의 1 빼기 B분의 1로 뭐냐면 쪼갠다. 분수를 쪼갠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바꿔준다는 얘기죠. 돼요? 그죠? 자 그러면 그럼 이거 이렇게 해서 통분하면 B 빼기 A가 있잖아. 걔를 죽여야 되니까 이쪽은 뒤에서 앞에 거 뺀 거에 역수를 이렇게 곱해주시면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야.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이고 여기를 시그마라고 쓰고 이렇게 합시다. K는 1부터 N까지 리미트라고 쓰고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린다는 얘기야. 이게 이제 교대급수라는 이야기죠. 돼요? 그럼 이거 쪼개면 어떻게 되죠?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이죠. 그러니까 보는 순간 그냥 제발 앞대가리 대입 빼기 뒷대가리 대입을 하자는 얘기죠. 보는 순간 그냥 이런 거는 바로 가자는 얘기야. 시간 없잖아. 그러니까 시간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거라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얘는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쓰는데 여기 어차피 이제 무슨 틀을 씌운다는 얘기야. 리미트 쓰고 n을 무한대로 보낸다는 얘기죠. 돼요? 그럼 애초에 여기까지 못 된다는 얘기야? 사라진다는 얘기죠. 되니? 그러니까 오히려 시그마에 있는 것보다 더 쉽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교대급수는 일반적으로 지워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워지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이쪽은 만약에 두 칸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하면 앞에 거 두 개 남고 뒤에 거 두 개가 남는데 리미트를 씌울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얘까지 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되니? 일반적으로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급수가 나온다라고 하면 나올 수 있는 거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교대급수고 그 중에 하나가 등비급수라는 이야기죠. 되니?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약간 높아심에 얘기하는 건데, 그럼 봐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k-1 곱하기 2k 플러스 1분의 2다라고 쓸게요. 돼요? 자, 야, 그럼 이거 몇 항 차이 나는 거예요? 한 항일까 두 항이 아닐까? 뭐 한 항 차이 나는 거예요? 두 항 차이 나는 게 아니야? 두 항 차이 나는 게 아니야. 2 차이 난다고 해서 애들이 막 두 항 차이 난다고 하거든요. 제발 그럼 망하는 거야. 그냥 공식화 시켰잖아. 봐봐. 그럼 얘를 AK라고 하면 얘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A, K 플러스 1죠. 왜? 공차가 얼마니까? 2니까.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이거를 지울 때. 괜히? 그냥 직접 다 하면 지워지긴 하거든? 근데 그렇게 할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얘는 그냥 바로 넘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쪽은 이런 식으로. 이게 공차가 2인 수열이기 때문에 얘를 n번째야. k번째로 보면 얘는 그 다음 번째이 될 거란 이야기죠. 되니? 오케이? 알겠죠? 그래서 그 정도만 좀 약간 주의해 주시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이쪽은 앞에 거 대입 빼기 뒤에 거 대입만 하시면 되니까, 그럼 여기는 1 빼기 이쪽은 뭐냐면 n 2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제 여기 앞에 리미트를 붙이면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쪽도 리미트라고 쓰고 n을 무한대로 보내시면 끝날 거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되니?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이거 날라갈 거니까 그냥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교대 급수는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많이 나올 수 있는 건 이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루트, 그러니까 여기 루트, 유리화 또는 로그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쭉 나열해서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 정도로까지 좀 주의해 주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등비급수로 갈게요. 등비급수는 그냥 이것도 쉬워요. 뭐냐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뭐냐면 a 곱하기 r의 n-1승이다 라고 쓰면 될 거고요. 되니? 그쵸? 자, 그럼 얘가 수렴을 할 거면 어차피 이대로는 못하니까 뭘로 바꿀 거냐면 이쪽을 리미트라고 쓰고 n을 무한대로 보낸 다음에, 자, 부분합을 구하면 1-r분의 1-r분의 a라고 쓰고 1-r의 n승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얘가 수렴할 거면 첫 번째는 얘는 a가 0이거나 첫 번째가 0이거나 아니면, 자, 뭔지 모르는 걸 미친 듯이 곱하고 있으니까 얘가 무슨 0 하는 걸 찾아야 돼요. 수렴하는 걸 찾아야 되겠죠. 그럼 여기는 r이 그렇죠. 얘는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뭐 해야 돼요? 커야 돼요. 근데 애초에 생각해봐. 이쪽은 뭐가 아닐 때만 가능하냐면 1이 아닐 때만 가능했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쪽은 1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끝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일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그런 연유로, 자, 그러니까 시그마라고 쓰고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라고 쓴 다음에 r의 n승, 이런 어떤 그 지수식 형태야. 지수식 형태의 등비 급수가 수렴을 할 거면 반드시 뭐냐면 여기 있는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돼요? 자, 그럼 그러고 나면 결국은 얘가 리미트를 붙인 거기 때문에 무한대로 가면 이 사이가 되면 이쪽이 사라진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공식이야. 그쵸? 그래서 얘가 수렴할 때, 이게 수렴할 때 이쪽에 있는 이만큼 여기에 S라고 했을 때 이거 S는 1 빼기 R분의 A라는 공식을 갖고 있고, 얘도 당연히 이쪽은 기억을 하셔야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쪽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이 공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지. 돼요? 알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시면 된다는 이야기고, 자, 그래서 17번부터 좀 보자. 약간 가볍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부터 약간 좀 보고, 그다음 몇몇 개 약간 그 빡센 부분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본 다음에 여기부터는 약간 뒤쪽에 심화 있잖아. 그걸 좀 늘렸거든, 개수를. 그걸 늘렸고요. 그다음에 아마 주간지나 그런 거 볼 때 난이도별로 배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약간 쉬운 문제가 좀 귀찮다고
귀찮다 싶으면 넘어가고 약간 어려운 문제 위주로 푸셔도 크게 상관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쪽에 그 주간지 나오는 문제들은 난이도가 있는 것부터 난이도가 없는 것이 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봅시다. 빨리 가야 돼, 이런 거는. 중요한 건 빠르고 정확하게 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17번 보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가 되고요. 이쪽은 n 곱하기 n 플러스 2분의 이쪽은 뭐다? 여기는 2가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자, 그러면 몇 항 차이 나죠? 2항 차이 나죠. 그럼 앞대가리 2개니까 1 더하기 2분의 1이 이렇게 들어있을 거고요. 어차피 이거 뒤에 차이가 2가 있으니까 얘는 필요 없어. 이쪽은 뒤에 건. 그럼 빼기. 여기는 뒷대가리 2개야. 그럼 n하고 n 플러스 1일 때라고 여기서 이제 n 마이너스 1하고요. n을 집어넣었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뒤쪽에다가 그럼 이쪽은 n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n 플러스 2분의 1이고 애초에 여기다 리미트를 씌울 거기 때문에 뒤에 있는 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돼요? 그게 중요한 거죠. 앞에 조금 더. 2분의 4. 이게 끝입니다. 그런 식이니까 뭐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뭐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다음에 18번 같은 거 은근히 나올 거예요. 18번 같은 거. 자, 얘도 마찬가지야. 이쪽은 첫째 항이 5고요. 공차가 2인 등차래. 그러니까 문제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맞추는 게 중요한 거야, 이거는. 자, an 곱하기 an 플러스 1. 이거 분해 2래요. 이게 이제 시그마 쓰고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그러니까 어차피 이대로는 못 구하니까 원래는 이렇게 바꾼다고 보면 돼. 그냥 이렇게 k로 바꾸고 1부터 n까지야. 그래놓고 리미트 쓰고 n은 무한대로 가요. 무조건 부분합의 극한이니까 어떤 식으로 나와 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풀 수 있는 건 리미트 쓰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리미트 쓰고 n이 무한대로 갈 때를 써준 다음에 이거예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를 가지고 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sn을 가지고 갈 건가? 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어지는 조건에 따라서. 어차피 이대로는 절대로 계산을 못해. 그냥 1부터 무한대까지 시그마는. 그래서 바꿔주시면 되고요. 얘도 이제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쪽은 여기 an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러면은 여기는 쪼개면 an 분의 1 빼기 an 플러스 1 분의 1이고요. 자, 공차가 2니까 뒤에서 앞에 거 뺀 게 2고 개꿀이네. 여기 2가 있으니까 지워지니까 그냥 이렇게 되고요. 얘를 가지고 시그마라고 쓰고 n은 1부터 무한대까지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요. 얘는 몇 항 차이 나죠? 한 항 차이 나잖아. 그럼 이거 그리고 뒤에 거는 어차피 이거 밑에 n이 있을 거니까 무한대분의 어떤 상수꼴이잖아요. 그럼 뒤에 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냥 1만 대입하면 되니까 a 1분의 1만 남으니까 5분의 1이 정답이라는 얘기죠. 그냥 그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이제 교대 급수의 어떤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비슷한 게 20번 있잖아요. 20번 한번 풀어볼래요? 가볍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닐 거예요. 20번. 자, 보자. 풀 수 있으면 그냥 푸시면 되고요. 크게 뭐 무리 없을 거예요, 이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을 풀어줄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고요. 대각선으로 하는 정사각형 넓이니까 뭐 어쨌든 얘를 가지고 이 대각선의 넓이가 뭐 x? 이거 p라고 하면
1대 1대 루트 2니까 루트 2분의 p다. 여기도 루트 2분의 p다라고 쓰시면 되고요. 1대 1대 루트 45도니까 그죠? 이거지 뭐 정사각형이니까 대각선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얘는 그냥 2분의 p 제곱이 어떤 정사각형의 넓이니까 an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어쨌든 대각선의 길이를 아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만나는 두 점을 pn, qn이니까 이쪽은 여기서 이제 이걸 가지고 스몰 pn이라고 쓰고요. 여기 있는 x값을 가지고 스몰 qn이라고 쓴다는 얘기죠. 어떻게 할 거야 이거를? 그럼 이제 여기서 어쨌든 얘랑 얘랑 만나는 거니까 이쪽은 pn하고 qn이라는 건 x제곱 마이너스 2nx 플러스 2nx 마이너스 2n하고요. x 플러스 1이 만나는 거니까 연립을 하겠죠. 연립하면 그럼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얘는 2n 플러스 1x 그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이쪽은 2n 마이너스 1은 0이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의 두근이 스몰 pn과 스몰 q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두근이 나오면 언제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된다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pn 더하기 qn이 이쪽은 2n 플러스 1인 거고요. 그 다음에 pn 곱하기 qn이라는 건 여기 뭐냐면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 이런 거죠. 그럼 이거밖에 안 나오니까 얘를 가지고 내가 만약에 뭐 이거를 뭐 인수분해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 상관없겠지만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걸 가지고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어찌되었든 pn을 봤을 때 여기에 x값은 스몰 pn이 될 거고요. 이쪽에 qn이라고 봤을 때 여기 p 여기 qn 그럼 이때의 x값은 스몰 qn이다. 그럼 거기서 내가 얘를 가지고 얻어낼 수 있는 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거든요. 여기다 대입을 해도 되고요. 여기다 대입을 해도 되잖아. 그럼 어디다 대입하는 게 나아요? 2차에다 대입하면 좀 짜증날 거 아니야? 1차에다 대입하면 되니까 이쪽은 pn 플러스 1이고요. 여기도 qn 플러스 1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럼 이 대각선의 길이를 보면 되는 거니까 이쪽은 그냥 두 점 사이 거리를 쓰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는 그냥 pn 마이너스 qn의 제곱이라고 쓰고 2배가 되고 루트를 씌우면 이만큼 대각선의 길이가 되고 걔를 그냥 p다라고 쓰면 된다는 얘기죠. 돼요? 완전 말씀하시고 자 그러면은 이건 제곱한 거니까 얘랑 얘 사이 그거 거리잖아요. 그럼 x값 차의 제곱 더하기 y값 차의 제곱이죠. 그럼 어차피 여기는 1은 어떻게 될까? 사라지죠. 그래서 그렇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많이 쓰고요. 그래서 이런 기법들은 좀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이거 얘는 pn 더하기 합차밖에 몰라요. qn의 제곱 마이너스 여기는 마이너스 2배가 될 거고 이쪽은 플러스 2배니까 4배 pn, q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얘를 2배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거 제곱하니까 4n 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1이 되고요. 거기서 이제 이쪽은 마이너스 4배 쓰고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뭐냐면 4n 제곱 여기는 8n에다가 4n 더하니까 플러스 12n이고요. 그 다음 이쪽은 4에다가 1 더하니까 플러스 5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형태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얘를 가지고 생각했을 때 이쪽은 뭐 2 그다음에 5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2, 5일 이렇게. 그럼 그렇게 하면 되니까 이쪽이 여기 플러스 여기 플러스니까 결국은 p라고 하는 게 이거겠네요. 루트라고 쓰고요. 이쪽은 2가 되고요. 여기는 2n 플러스 1이고요. 이쪽은 2n 플러스 5다라고 쓸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게 지금 p가 될 거기 때문에 이거 이걸 p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an을 구한다는 건 얘를 제곱한 다음에 2로 나눌 거니까 그러니까 나름 그래도 편하게 주려고 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2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5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an일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구하는 게 뭐냐면 시그마가 되고 n은 1부터 무한대까지가 되고 이쪽이 뭐냐면 2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5분의 1이다 라고 우리가 쓸 수 있겠네요. 돼요? 오케이? 그죠? 저기요? 얘요? 저기요? 저기 얘요? 됐어요? 알겠죠? 자 근데 우리가 그건 알고 있어야 돼. 우리가 그 앞대가리 대입되기 뒷대가리 대입을 할 때 보통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식을 쓰려면 이런 순서로 가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식을 쓸 거면 이렇게 하면 돼. 무조건 앞에 있는 게 작은 거고 작배기 크기야.
이랬을 때 남는 게 이거야. 이랬을 때 남는 게 a1 빼기 an 플러스 1이고요. 그다음 여기 리미트 쓰고 이쪽을 n을 무한대로 보내시면 돼요. 이거. 앞대가리 대입 빼기 뒷대가리 대입을 할 거면 작은 쪽이 앞에 오고요. 큰 쪽이 뒤에 와야 돼. 그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공식을 쓸 거면. 돼요? 그죠? 그것만 우선 기억하시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겠죠. 이쪽은 근데 이렇게 됐을 때 뒤에서 앞에 거 뺀 게 얼마죠? 4죠. 그럼 먼저 얘를 곱해 주시고요. 곱해 주고 그 다음에 이쪽은 몇 항 차이가 나죠? 2항 차이 나죠. 그럼 여기는 이거 1 대입하면 3분의 1이고요. 2 대입하면은 여기는 5분의 1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 마이너스 뒤에 게 들어오는데 문제를 풀 때 뒤에 게 의미가 있다 없다? 뒤에 게 문제 의미가 있을까? 무한대로 보내니까 없잖아. 그럼 얘는 쓸 필요가 없고 그냥 얘를 지워버리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얘가 답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돼요? 알겠죠? 그냥 그런 식이니까 어렵진 않은데 그냥 여기서 잘못 까딱하면 시간 좀 쓸 수 있으니까 그 정도만 좀 주의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거란 이야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죠. 넘어갑시다. 등비 아까 했죠. 수렴 조건. 첫 번째 항이 0이든가 아니면은 공비가 마이너스가 1 사이든가. 그래서 지수식의 형태에서 이쪽은 그 합은 1 빼기 r분의 a라는 게 나오니까 그 정도만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럼 21번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 그러니까 얘는 근데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죠. 얘는 이쪽 보면 뭐 이렇게 딱히 그럴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게 수렴하도록 하는 수렴. 모든 정수 x 값의 합을 구하라는 건 그냥 딴 거 모르겠고 그냥 이겁니다. 그 2분의 x 마이너스 3이 이쪽은 0이다. 첫 번째 항이 0이든가 n 대신 1 집어넣는 거. 첫 번째 항이 0이고 두 번째 2분의 x 마이너스 3이라는 게 n 앞에 있는 게 공비니까 얘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는 끝납니다. 둘 중에 하나야. 그죠? 근데 굳이 그러니까 사실 1번 같은 경우는 이 문제에서는 의미가 없는 게 이 안에 이미 얘가 들어가니까 아마 얘는 큰 의미가 없긴 할 거지만 문제에 따라서 첫 번째 항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얘는 그냥 미리 써두는 게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얘만 구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x-3이라고 하는 게 2부터 마이너스 2 사이가 되는 거고 그래서 x의 범위가 5부터 이쪽은 뭐냐면 1 사이가 되는 거죠. 그냥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이제 그거니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또 등비급수 쪽에 좀 약간 특징이랄 게 있긴 하거든요. 이게 특징이랄 게 있긴 한데 그래서 그거를 지금 보기가 좀 애매하긴 하니까 조금 쉬었다가 이거 보고요. 그 다음에 앞에 거 문제 하나 풀 게 있거든요. 16번 그게 좀 약간 그래도 할만한 그런 문제일 수 있거든요. 어려운 3점 같은 느낌이거든요. 얘는. 그래서 그거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도형에 관한 게 사실 도형이 작년에 안 나왔거든요. 근데 만약에 도형이 나오면 급수 정도 도형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거는 뭐 딱히 그거랑 연관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형을 보는 게 좀 필요하니까 그래서 도형을 보는 것까지 좀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보고 오늘 거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좀 보도록 하죠.